지난해 10월 29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시 경찰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에서 지자체 1차 책임은 지자체에게.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남 단위민족당 인파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 손재한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할로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 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17시 이후 인파가 급증하여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 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인명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 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 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국가스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여 사고 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기관, 지자체, 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공학, 의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 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토끼머리띠,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하여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 사고에 대한 공학적 의견은 금호공대 박준영 교수께서 구체적 수사 결과 설명은 특수본 대변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제가 자문을 맡았던 부분은 인구 밀집도 변화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자문 의뢰를 받고 시작을 했었고요. 우선 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건 제가 한번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인데요. 그 골목길 자체를 좀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가 뭐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밑에 쪽이 이태원역 방향이고 위에 쪽이 이제 세계의 음식문화 거리 방향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까지는 막힘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800명에서부터 이제 막힘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진한 빨간색이나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사람들은 기준 이상의 힘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도될 위험성들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800명부터는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고 700명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환경인데 300명, 500명, 600명, 800명, 1000명까지 가서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 자체가 인원의 밀집도 자체가 인원의 밀집도하고 통행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사고에다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골목길 구조물 유무의 영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칼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실제 그 골목의 형상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 이 해밀턴 호텔 쪽에서 나온 구조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봤는데요. 구조물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기준 이상의 압력을 받는 사람들, 힘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적고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힘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대별로 실제 군중 밀도를 봐보면 이거는 제
결과가 이제 국가수 감정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그 사고 전후로 보게 되면 군진 밀도가 그 6명에서 10명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6명에서 10명 사이가 되고 있는데요. 1m 제곱의 숫자들을 보시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6명에서 10명 사이의 밀도가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받게 되는 평균 힘이 한 이 정도 선이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구조물이 있는 경우고요.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6명에서 10명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지금 낮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2200N에서 5500N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한 1100N에서 한 4000N 사이로 훨씬 더 적게 힘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사 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밀집도 하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전도가 발생하면 이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병목 구간을 유발하는 구조물에 의해서 낮은 밀도에서는 한 1000N 정도, 그 다음에 높은 밀도에서는 한 1500N 정도의 큰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더 큰 힘은 실질적으로 이제 압사 사고에 원인에 해당하는 전도를 일으키기 쉽다는 측면에서 구조물은 보행자들이 전도 확률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건 MSNBC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갖고 온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엎쳐지면서 사실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전도가 왜 일어나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요것도 크라우드 스웨잉 또는 크라우드 설지라고 부르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하고 한꺼번에 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물으시면 아직까지는 그건 학문적으로 좀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크라우드 설지가 아마도 발생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